본격적으로 한발기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기업. 오늘은 어디 쪽입니까? 오늘 뭐 아무래도 또 반도체 시류에 또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조금 고민은 결국은 이게 또 종목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업종, 우리나라도 사실 반도체 업종 괜찮았는데 특징적인 흐름을 보면 안 움직이던 이제 전공정 이제 증착 장비 기업들, 원익 IPS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이제 조금 상승세가 움직였어요. 나타났고 소재 기업들도 조금 이제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디램 업황 회복 그리고 이제 출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 쪽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거하고 또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을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하나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오, 후공정 이제 후공정으로. OSAT 기업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AI 반도체 랠리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오늘 리뷰해드렸던 뭐 이오테크닉스, HPSP 이런 종목들과 하나마이크론 이제 주가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하나마이크론은 또 디램 업황하고도 직접적인 또 상관관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디램 가격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아주 이제 혹독한 감산이 이제 지난 4분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감산이 끝나고 오히려 이제 증산이 되는 시점이 어디인가? 이제 2분기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증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벌써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2분기가 다음 달부터 이제 2분기가 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또 2분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하나마이크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 작년에 어려웠다 했는데도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9,7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실적도 이제 나쁘지 않았다. 외형 성장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이제 좀 안 좋았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감산에 대한 영향이 저는 좀 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다른 기업들 특히 OSAT 기업들 중에서 좀 실적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베트남 이제 법인 때문이에요. 베트남 공장.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 디램 쪽과 관련해서 외주를 줄 수 있는 물량들을 이제 다 베트남으로 이제 조금 빼가지고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좀 큰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반도체 랠리에서도 HBM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CX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이슈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꽂히기 시작하는 섹터 HBM 쪽으로 이제 관심 갖기 시작했고 결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도 결국 이 HBM 시장에서 이제 진금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기존의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 그쪽에 대한 이제 수요를 또 빨아들일 수 있는 후공정 기업이 바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베트남 법인의 이제 실적 고성장 또 이쪽이 마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지금 충분히 좀 저평가된 상황이 아닌가. 올해 이제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AI에 대한 수요, 특히 이제 서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좀 강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또 거기 이제 밸류체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이 AI 반도체 쪽 이슈 그리고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쯤이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공략을 좀 해봐도 될 것 같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일반적인 레거시 공정에 대한 어떤 투자도 지금 계속해서 좀 늘려갈 걸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감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 되면 기업들은 결국 이윤 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감산에 대한 연합이 이제 깨지고 누군가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이제 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살려고 하면 늦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가격 매력이 이제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 작년에 이제 9,700억으로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올해 1조 3,400억 정도 이제 지금 매출액이 예상이 좀 되고 영업이익도 무려 이제 1,8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조 2,5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올해 예상치만큼 영업이익을 한 1,800억 정도만 이제 거둔다라고 하더라도
PER이 지금 한 7배 이하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또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움직임 보시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고점 한번 만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금 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하단이 확실히 지금 23,000원, 4,000원 요 구간에서 완벽하게 이제 하단이 좀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이제 끝났고요. 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26,000원 정도 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22,500원. 만약에 23,000원, 22,500원 요 자리가 깨져버리면 요 제가 지지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하단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은 확실하게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2,500원, 뭐 23,000원 정도 딱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사트 기업 아무래도 AI 서버 수요가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업황은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개별 이슈로 확인해 볼 체크 사항이 있어서요. 네. 이 하나마이크론 신주 6천주 추가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아무래도 보유자분들은 악재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려감은 뭐 없을까요? 사실 이제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이제 전환돼 가지고 이제 대규모 오버행 이슈가 이제 네. 부각될 때 요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통 주식 숫자가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려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6,000주 정도면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마이크론이 뭐 거래가 아주 강하게 나왔던 날도 아닌데 거래량을 보시면 20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루에 이제 거래되는 거에 비하면 신주 상장 주가가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매수 선택권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수 선택권 행사해가지고 일부 이제 신주 상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오버행 이슈까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기준점을 잡으시는 게 전체 유통 주식 숫자의 한 3에서 5%를 넘어가는 물량이 한꺼번에 상장이 될 때 그때는 분명히 좀 오버행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만의 이제 주식이 상장될 때 특히 하루에 이제 일 거래량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뭐 요 정도는 뭐 무리 없이 충분히 좀 소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VS 시간도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PSK 홀딩스와 DI, 하나마이크론 같이 묶어봤습니다. 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 반도체를 좀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3월 첫 거래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분 좋게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특히점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마이크론이 사실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작년 11월까지 한미 반도체와 함께 이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던 주도주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지금 최근까지 좀 주가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건데 작년 3월에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1,000억 규모의 어떤 패키징 관련된 이제 설비 임대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이제 후공정 관련된 어떤 협업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고성장이 나와졌었는데 최근에 지금 AI 반도체에 관련된 특정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 이제 후공정 기업들의 어떤 이제 주가 조정 흐름이 좀 나아졌다. 다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공정, 특히 이제 후공정에 대한 어떤 시장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될 수 있는 올해가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요 안에서는 탑픽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상으로 봐도 이제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하나마이크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김준호 매니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준호 매니저도 오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네. 먼저 한 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발 종목은 이것 또한 AI인데요. 여전히 네.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그래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작년에 AI 의료 장비가 이제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다면 그렇죠. 저는 올해는 AI 신약 플랫폼 업체들이 AI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예. 관점에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바이오 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희귀 난치병 관련된 질환 중심으로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AI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케미버스가 가장 핵심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미버스 같은 경우는 3,500만 종의 논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되는데 일단 이제 뭐 개발 비용이라든지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비용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파러스 아이바이오의 가장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PHI-101 백혈병 치료제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PHI-101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글로벌 임상 1상을 현재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PH101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또 이제 임상 1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PH101 특히 PH501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에서도 또 승인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H101뿐만 아니라 이제 5개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지금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투자받은 기업들이 정말 주가가 강력하게 그렇죠.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사션에도 좀 참여한 기업이 파러스 아이 바이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그 AI 신약 플랫폼 쪽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면서 특히나 이제 AI 신약 개발 쪽에도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바이오 니모라고요. 또 엔비디아의 신약 개발 플랫폼입니다. 예. 네,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파러스 아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엔비디아와 뭐 추가적인 뭐 지원과 또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AI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 엔비디아와 또 꾸준한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돼서 파러스 아이 바이오를 가져왔고요. 뭐 결국에 제가 지금 차트가 지금 안 나오는데 네. 가격 전략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파러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13,700원을 매수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러스 아이바이오 보니까요. 네. 차트 거래대금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만큼 또 시장에서 이 섹터 자체가 많이 소외받았다라는 게 방증되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한데 어떻게 시장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AI 신약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비용을 단축시켜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어떤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만큼 오히려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안에서는 당연히 AI 신약 플랫폼이 올해는 우리가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 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구글 또 그리고 애플 또 그리고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국내에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은 파러스 아이 바이오가 AI 신약 플랫폼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렌드 선점 전략 이야기해줬고 물론 엔비디아가 뒤에 있다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김영희 매니저님 바로 VS 시간 가져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가 딱 고른 AI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파러스 아이바이오, 매드팩토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매드팩토는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좋고요. 신테카 바이오는 파러스 아이바이오와 시총이 얼추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파러스 아이 바이오를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국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업들과 파러스 아이 바이오 이제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는 AI 플랫폼을 통해서 발굴한 후보 물질을 임상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성과를 만들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면 될 것 같거든요. 데미스 하사버스가 최근에 이제 3년 안에 우리가 AI 플랫폼, AI가 개발한 이제 신약을 보게 될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이 특히 항암제를 한번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 소요 기간이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요. 비용은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신약 개발하기 전에 거의 다 망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고 그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제 케미버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PH101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금 이제 갈목할 만한 이제 성장을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발굴해서 이걸 임상에 진입을 시킨 이제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파러스 아이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AI 랠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미국은 AI 신약 개발하는 그렇죠, 기업들의 그렇죠. 주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체 이게 또 반도체 쪽으로도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AI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주목도가 좀 덜한데 이제 3, 4월 달에는 전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쪽도 분위기가 이제 조금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이제 1월 PC 가격 지표 이제 발표됐는데 이게 3년 만에 또 최저치가 됐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그럼 물가가 이제 조금 둔화된다. 그럼 또 금리에 대한 기대감 살아나고 그럼 이제 바이오 업종 또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제 좀 주변 환경과 또 기업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오늘 김준호 매니저님 이제 파로사이 바이오 예.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은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퇴근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발 종목 다시 한발 기업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파로스 아이 바이오였고요.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은 하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발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